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자기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책 읽기를 통해서 내가 확 열리는. 그게 만약에 그것도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왔다.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대입은 끝난 거야. 수능 만점.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대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경험. 이거는요, 진짜 솔직히 앞에 뭐 독서 습관, 그리고 뭐 영어 읽기 능력, 이것도 진짜 저는 이 세 번째가 진짜 좋다고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어요. 수학 선행,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 최고의 선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혼자 풀어내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거. 예. 이거는 왜 이게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초등학교 때 시간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사교육 엄청 시키는 집, 그 집 말고, 저희처럼 하는 집, 한글책 읽고 잠수내 영어나 엄마표 영어 하는 집들은 분명히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자, 아이가 한 문제를 막 30분, 1시간, 막 며칠을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내는 경험 있죠. 이게 진짜 최고예요. 이 경험을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 쉬운 수학을, 사실 초등학교 수학은 쉽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 쉬운 거를 자기 스스로 풀어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가 어려운 중학교, 또 더 어려운 고등학교 공부를 그 바쁜 시간에,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중학교만 가도 우리 큰애를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끝까지 그 문제를 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빨리빨리 답지 보고 또는 뭐 학원 선생님 물어보고 과외 선생님 물어보고 해서 바로바로 알아서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고 넘어가. 이게 뭔지 알아요? 암기예요, 암기. 수학을 암기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고등학교 내신도 그런 문제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신조차도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신 수능이 수학이요. 신유형이라고 하죠.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이쪽으로 지금 경향이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분이 서울대 쌍둥이라는 유튜브 채널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너무 맞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너무 동감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보면 그래 이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자기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하는 거는 안 돼. 학원에 가면은요 정말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제대로 거의 안 하고 대부분 학원이 그래요. 왜냐면 진도를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화설 나가줘야 되고 심화설 애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그거부터 알려줘요. 그러면 애는 그냥 그거를 듣고서 이거야.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내가 다 푸는 것 같아서 그 느낌?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를 하지 못해요. 학원 다녀서 안 좋은 점이. 두 번째로 그렇게 쉬운 방법만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이 개념 갖다 써보고 저 개념 갖다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온갖 궁리를 다 해서 풀어보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수학 학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혼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어제, 사실 중학교를 갔는데, 저희 중학교에 이제 아마 다른 중학교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수학 영재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냥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자기가 했어요. 직접. 그래서 어제 시험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영재반 시험 어떤 거 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잠수내 수학 테스트보다 쉬웠어. 그리고 1시간 시험을 보는데 8문제였대요. 되게 적잖아요. 잠수내는 이제 25문제 막 이러거든요. 쉬웠어.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이제 8문제 중에 한 문제를 잘 못 풀어서 그건 틀린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다 맞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 원의 부피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원의 부피만 구하는 게 원이 이쪽에 있고 뭐 여기는 뭐 삼각형 뭐 이렇게 생겼고 해주고 이걸 다 잘라서 뭐 이렇게 해줘요. 하여튼 부피를 구하는 거였어. 근데 캐리스가 이제 선행을 다 안 나갔잖아요. 2학년 1학기까지 나갔나? 아무튼 그래서 그 공식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풀었대요. 아니, 제가 지금 딸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딸이 뭐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 문제만 틀리고 다 맞은 것 같다라는 건 우리 딸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마 더 틀렸을 거야. 제가 우리 딸 알거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요.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공식인지 아니면 배우지 않은 공식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 공식을 만들어서 풀었대잖아요. 그걸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집에서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집에서 수학 공부를 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개념을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블랙라벨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풀면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냥 밖에 꼬아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신유형. 세상에 없는 문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해서는 답이 없어요. 물론 중상위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한 2등급, 3등급. 근데 1등급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 수학의 최고의 선행은 그 막 진짜 선행, 막 그 뭐지? 진도 빨리 나가는 거,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다 까먹어요. 다시 해야 돼.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심화, 자기 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진짜 시간 낭비. 수학이 아주 학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 아이가 정말 하루에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하는 이제 1시간을 주세요. 그냥 1시간을.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번 끝까지 풀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게 진짜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행을 하면 이 선행은 정말 진짜 찐 선행이에요. 찐 선행.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중학교 때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막 단원평가 100점 못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고등학교 가서 잘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는 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책류와 관련 영상 항상 말씀드렸지만 책 읽기를 통해서 내가 확 열리는 그게 만약에 그것도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왔다.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대입은 끝난 거야. 수능 만점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대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면 좋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 국영수 찐 선행을 해놓으면요. 대입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지만 아이의 남은 인생에 무진장 도움이 돼요. 자, 첫 번째, 재미있는 책 읽기. 이건 진짜 책 읽기 습관, 독서 습관, 그리고 독서가 재미있고, 그리고 이게 독서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 관념. 이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거 아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습관. 첫 번째 습관 뭐예요? 다 독서예요. 그 다음에 운동. 네. 이거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잠수의 영어나 엄마표 영어 하시잖아요. 이거는 다 영어 책을 메인으로 하거든요. 영어 책을 메인으로 한 영어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한 거는 남은 인생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아무리 번역이 잘 되고, 요즘 챗 GPT하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이 이제 번역기도 되게 좋고 막 하는데, 그러나 영어를 바로 읽고 해석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게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네. 그 능력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쓰임이 너무 많아. 그냥 당연히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한국에만 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경험.
이거는요, 진짜 솔직히 앞에 뭐 독서 습관, 그리고 뭐 영어 읽기 능력, 이것도 진짜 저는 이 세 번째가 진짜 좋다고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어요. 지능이 높다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왜 IQ 높고,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빨리 푼다거나, 암기력이 좋다거나, 이제 사실 지금 시대에 지능이 높은 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지능이 높은 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시험 이런 게 아니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 있죠. 문제. 예,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나의 문제, 또 남의 문제. 자, 사업 있잖아. 마케팅. 이런 거 성공하는 비법은 그거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대. 왜 생각해보세요. 대박난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우리가 너무 불편해했던 거잖아요. 문제였죠. 그거를 아주 속 시원히 깔끔하게 해결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 1인 기업이든 그게 스타트업이든 뭐든 간에. 자, 이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끝까지 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한글 책 읽기로 생기는 어떤 상상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또 바탕이 될 때에 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능력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현우진 선생님 말씀도 많이 했었지만 제가 현우진 선생님 영상 몇 개 또 본 거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정말 뭔가를 이제 해낸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석사를 뭐 아주 잘 마쳤다든가,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다던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완성을 했다던가, 이런 뭔가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것을 해낸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본 경험. 그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석사 가서도 뭔가를 해낸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보세요. 주입식으로 떠먹여줘서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가외선생님 붙여서 그래서 대입만 성공하는 걸로는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에 성적이 빨리 나오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고 뭐 초등학교 때 막 영재원 이런 데 가지 못하고 뭐 경시대회 안 나가도요. 그래도 정말 그리고 뭐 수학 문제집도 애 수준에 맞게 하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집 안 풀어도요. 그래도 아이가 자기 수준보다 약간 어려워. 그래서 정말 힘들어. 근데 그 문제를 끝까지 자기 힘으로 풀어낸 경험. 그 경험을 계속 쌓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쌓은 아이는 중학교 가서도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 있고, 남은 인생 석사 가서도 할 수 있고, 박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해낸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충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남들이 뭐 이렇게 해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편안하게 별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 그거 바라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살길 바라잖아요. 자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뿌듯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수학 문제를 끝까지 혼자 해내보는 그 경험이 여기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보는 경험도 이런 맥락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과열된 사교육이나 막 과열된 막 성적에 막 완전 목표지 너무 성적 대입 하는 거는 나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순 기능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능 만점 뭐를 목표로 해라 뭐 이런 영상에서 이제 댓글에 좀 이렇게 시니컬한 댓글에서 결국은 공부 뭐 잘하는 방법 알려주는 유튜브냐 뭐 그거 공부 잘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공부를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라고 딴 거 다 뭐 인성 뭐 아이의 정서 뭐 행복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공부만 잘해 이게 잘못된 거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선행, 남들 하는 선행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리고 괜히 정말 저는 헛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세게 말을 하면은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뭐 과외 진짜 막 수학만 과외랑 무슨 그룹 수업이랑 학원 3개를 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이게 교육열이 좀 높은 동네는 정말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막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막 밤 9시, 10시까지 학원을 돌고 뭐 한 4학년 때는 그때 9시인가? 10시인가? 그때 이제 뭐 좀 물어봤더니 애가 지금 왜 집에 있냐? 그래서 깜짝 우리 애는 9시부터 자는데? 아무튼 어머니들 네. 정말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정승희 선생님이 어머니들 사교육을 줄이십시오 이 책도 나왔지만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저 이제 중학교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아이는 사교육을 하면 돼요, 해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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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요. 예. 운동해야 돼, 운동. 태권도, 축구 이런 거. 그게 진짜 남는 거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